2023년 4월 30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조인트 벤처가 무엇이냐? 뭐 합작 투자죠. 합작 투자라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누군가가 현지에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조인트 벤처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누군가 에이전트나 아니면 에이전트 회사 또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처와 이제 우리가 같이 공동 운명체로 진행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주들을 50개 주 이상을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주, 요즘에 이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고 진행을 많이 하는, 당연히 이제 트렌드겠죠.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뭐 델라웨어나 아니면 버몬트 같은 경우도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이제 텍사스, 뉴욕, 워싱턴 이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제 생략을 한 게 세금이 좀 많이 높고, 이제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오히려 이제 텍사스나 워싱턴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텍사스, 뉴욕, 워싱턴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인트 벤처, 각 주에 따라서 텍사스, 뉴욕, 워싱턴에 따라서 조인트 벤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회사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거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사법도 미국 회사법을 많이 참고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미국에서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경우에 이 조인트 벤처는 도대체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할 때 조인트 벤처니까 조인트 벤처라고 이제 그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이제 미국 연방 규정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는 이제 당사자들 간에 얘기하는 내용이고, 투자 지분 구조도 따로 지정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합작 투자 뭐 약정서겠죠.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기술을 해서 두 개 이상의 주체가 기술 노동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조인트 벤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통의 경우는 C 코퍼레이션이라든가 LLC의 그런 형태로 세워지게 돼서, 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식을 몇 퍼센트로 투자를 하겠냐라는 식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그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게 되겠죠. 또는 LLC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으로 진행을 하는데, 멤버십으로 뭐 현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멤버로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투자자는 어떤 멤버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약의 자유가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합작 투자 계약의 내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적인 요소나 뭐 테러, 뭐 아니면 이제 불법 자금을 유통한다든가, 아니면 뭐 합리적이지 않은 뭐 굉장히 이제 뭐 범법 행위가 일어날 수, 뭐 살인을 한다든가, 뭐 청부를 하는데 그런 청부한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뭐 그렇지만 않는다면, 그런 어떤 연방법상 문제가 되는 그런 어그리먼트가 아니라면 거의 이제 계약의 자유를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조인트 벤처를 약정할 때 보통 이제 필요한 조항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뭐 읊어주는 그런 이제 문서들, 이제 초안들을 보고 자세하게 따져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러한 내용은 조인트 벤처 계약할 때 필요한 조항들을 그냥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으시면서 이런 게 들어가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어떤 주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건지, 이 코퍼레이션으로 C 코퍼레이션으로 진행할지 LLC로 진행을 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에 어떤 종류의 주식을 발행을 할지, 그리고 임원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지, 자본을 투자를 하는 거는 자본 분배를 어떻게 하고 그러한 모집은 뭐 해외에서 가지고 올지 미국 내에서 가지고 올지, 또 이제 이사 임원진 또는 주주회의에 대한 투표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조인트 벤처를 해체할 때 이러한 뭐 업무가 다 끝나서 나중에 이제 해체를 할 때는 어떠한 이제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해체를 논하게 되는지,
분쟁이 일어날 때 이 분쟁을 어떻게 중재를 하거나 소송을 어떤 관할지에서 진행을 할지, 각 회사의 이 임원진들의 권한이나 책임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렇게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에 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초안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 초안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초안들이 여러 개 많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시고 어떤 요소를 넣어 달라, 빼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예,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가 요즘에 핫하죠. 그 삼성에서도 투자하고 현대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이제 미국 그 대표적인 기업이 텍사스로 이제 공장을 이동을 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 이제 여러 협력 업체들이 많이 지금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주재원들도 많이 파견을 하고 있고요. 이제 텍사스가 굉장히 이제 또 부유한 그런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크고 이제 대한민국의 남한의 뭐 8배 이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영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텍사스에서 텍사스 끝에서 텍사스 끝까지 이제 통과를 해서 줄을 통과를 해서 넘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이제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달려야 이제 줄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주입니다. 텍사스주는 설례법은 이제 케이스로죠. 이제 그 판례는 조인트 벤처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고 조인트 벤처의 요소들 중에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4 가지를 꼭 담아라.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로 인정을 안 해줄 수 있다. 소송이 있거나 분쟁이 일어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 가지가 무엇이냐? 뮤추얼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상호 이익입니다. 이제 어떤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서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가 일어나면 이제 합작 투자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상호 이익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합작 투자를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럼 뮤추얼 인터레스트 이제 상호 이익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비율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조금 투자한 사람은 조금의 이익을 가져가겠죠. 무조건 공동으로 뭐 공산주의처럼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는 요소냐, 일방적으로 뭐 강제에 의한 계약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뮤추얼 컨트롤입니다. 상호 통제. 그러니까 그 투자한 만큼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통제력이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50%를 투자한 뭐 외국 기업한테는 이익을 공유를 안 하고 텍사스 주에 있는 이제 에이전트한테만 이익을 무조건 공유를 한다. 일방적으로 공유한다. 그러면 협작 투자 내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일방에 의한 강제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텍사스 선례입니다. 당연히 이익을 공유하면 손실도 공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제 당사자들끼리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고 합리적으로 약정하면 당연히 이러한 4 가지 요소들 들어가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텍사스주의 케이스로라고 이제 판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뭐 거래를 조인트 벤처 진행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큰 이제 대표적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손실 공유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상호 합의 명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2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텍사스주는 이제 권고를 하는 정도라고 보면 이제 뉴욕은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판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 손실 공유 조항들이 명백히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야 이제 그 그 소송을 진행을 할 때 뉴욕주에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조인트 벤처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뉴욕 판례를 하나 이제 살펴보면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가 성립되고 집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익의 공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익이나 손실 공유 조항이 없는 그런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가 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우리는 합작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판례에 따라서 "이거는 조인트 벤처가 아닙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인트 벤처 약정을 할 때, 합작 투자 약정을 할 때 필수 조항이 "이익과 손실 공유를 한다."라는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때 또는 검토를 할 때 반드시 이제 변호사랑 법무팀에서 이제 이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제 검토를 받으셔서 이 이익 손실 공유 조항이 반드시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호 합의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의 설립을 의도하는 내용이나 재산이나 재정이나 자원, 노력, 기술, 지식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공동으로 기여하는 게 맞는지, 기업에 대한 공동 소유권이 통제 수단이 맞는지, 이익과 손실의 공유 같은 내용들이 맞는지 상호 합의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뉴욕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담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조인트 벤처로 인정을 못 받는다. 합작 투자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내가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한 사람은 믿는데 다른 사람은 넌 투자한 게 아니야. 이건 뭐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거지 투자한 게 아니야. 돈 돌려줄게. 이제 가. 빨리 이제 없어져 버려."라는 식으로 이제 내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죠. 그때 이제 계약서가 제대로 완비가 되지 않았거나 계약서가 있지만 그런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합작 투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합작 투자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이제 이러한 이익 손실 공유나 상호 합의 명시가 꼭 들어가야 된다.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꼭 미국 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뭐 다른 나라와 뭐 싱가포르든 필리핀이든 합작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러한 해당 법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상담을 하고 검토를 하고 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GASB라고 하는 14조항에 아예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란 2명 이상의 주체가 계약상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공동으로 통제를 하고 재정적인 의무를 같이 하고 공동으로 소유,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이제 법적인 주체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워싱턴 주 정부에서는 공동 통제, 조인트 컨트롤이고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지 온고잉인지 손실하고 이제 이득을 같이 나누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타주 뭐 텍사스나 이제 뉴욕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 통제와 지속적인 이제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용어는 다르지만 뭐 매 한 가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아예 판례보다는 이제 법규에 아예 나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IT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지구 온난화 뭐 현상 때문에 여기가 좀 춥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이주를 이쪽으로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오히려 이쪽 워싱턴주 날씨들이 좋아지는 거죠. 뭐 거의 3 월부터 10월 달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뭐 천국과 같은 날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타벅스 같은 이제 대기업들,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그 워싱턴의 시애틀 지역, 벨뷰 지역에 집중해서 있기 때문에 그쪽 이제 협력업체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나 아니면 주재원이 그쪽으로 많이 파견을 가거나 이주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세를 받지 않고 연방 세금만 받는 대표적인 주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 계열사들을 워싱턴 주에다 많이 이제 설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 법인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 16% 에서 20% 정도 주세를 추가로 더 내게 되는데 워싱턴 주는 그런 주세를 따로 내지를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법인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현상이겠죠. 그리고 뭐 소득세 같은 경우도 워싱턴 주가 이제 합리적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고인력 이제 고소득자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이제 워싱턴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워싱턴 주의 그 시애틀 지역, 벨뷰 지역은 거의 지금 샌프란시스코 물가를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이나 이제 소득 수준이 지금 2 위에서 3위 정도, 버지니아와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지역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물가가 많이 높은 지역으로 이제 꼽을 정도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 플랫폼 회사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는 이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주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하는 주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 합작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이제 미국은 계약의 자유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하게 계약을 할 수 있고 합작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 뉴욕, 워싱턴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떠한 조항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상식적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조인트 벤처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읊어드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들으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텍사스, 뉴욕, 워싱턴주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최근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뭐 필리핀에 이제 뭐 호텔에 투자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호텔 뭐 카지노가 잘 돼서 뭐 투자금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뭐 살인까지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만 봐도 조인트 벤처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확한 문서로 제공을 하고 공동으로 통제를 하고 공동으로 이제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들, 계약서만 제대로 작업을 했어도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조인트 벤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면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확실한 이제 비즈니스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검토를 하고 뭐 미국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해외 어떤 잘 모르는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해외 에이전트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지금은 친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제 사람 인생 아니겠습니까? 법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봐서 처음부터 문건을 확실하게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국제법무팀 인포메이션을 보셔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뭐 상담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